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어 교육론 원서 교재로서는 마지막 애플 교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1, 2월부터 Teaching by Principles죠. TBP, PLLT, 그 다음에 이제 TPLT라는 테크닉스에 관련된 교재 3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4번째 애플 교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들은 모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출 문제에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원서들이에요. 그래서 애플 교재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인기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40개의 아티클로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애플 교재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TBP나 PLLT나 또 뭐 TPLT나 모든 책들은 한 명의 저자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같은 톤으로, 그야말로 우리 어제 뭐였었죠? 그 문제에서 어떤 학생이 예를 들어 라이팅에서 뭔가 플래저리즘으로 베껴 썼을 때 남의 글이 툭 튀어나온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글라스 브라운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학자가 그냥 쭉 자기의 톤으로 쓴 거기 때문에 좀 읽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제 애플 교재는 챕터 1, 챕터 2에서 챕터 40까지 40명의 저자가 40개의 아티클을 올린 거기 때문에 글의 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조금 읽기가 어려울 수 있고, 또 그들만의, 물론 뭐 아주 다른 것은 아니지만 좀 자기만의 어떤 고유의 언어들을 이제 사용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이해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것은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어떤 선생님들이 이제 스터디로 애플 교재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애플 교재는 또 좋은 만큼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서 읽어 나가시는 게 좋겠고, 우리가 이번에 할 것은 7개만 할 거예요. 아티클 7주에 걸쳐서 7개만 할 것이고, 물론 여러분들이 뭐 40개를 한꺼번에 예전에는 한번 한 4달에 걸쳐서 이 애플 교재를 뭐 좀 그죠? 집중적으로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약간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지치고, 읽어도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와닿지 않을 정도로, 그야말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without noticing, without acquisition이라고 그랬잖아요. 노티싱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읽은 거, 그냥 글씨 이거밖에는 안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어떤 그 문제를 이제 그 태스크의 종류들을 해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얘기했었던 적이 있는데,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이런 거는 어디에 나와요? 처음 봤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 기출문제에 나왔었던 거라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지난 시간은 아니지만 예전에 했었던 건데 했더니 그 학생이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출문제 해설지에 100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100페이지 한번 볼까? 그래서 그 학생의 100페이지를 보니까 막 밑줄 쳐져 있고 막 동그라미 쳐 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가 한 거 아닌가? 그랬더니 맞대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처음 보는, 와, 이런 게 어디서 나오나 이럴 정도로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읽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그때 그런 기억을 좀 떠올려서 다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집중하자. 어떤 내용이라도 집중해서 그거를 가지고 다른 곳에 좀 전파할 수 있게 해야지, 막 40개, 20개 이렇게 읽는다고 해서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애플 교재를 하면서 생각했던 거라서, 이번에는 이제 애플 교재에서 각 영역별로 하나씩 중요한 것들 뽑아서 7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 에디션 하게 될 거고요. 포스 에디션 이 벌써 이제 그 앞선 아티클들하고 중복되는 아티클이 딱 하나 있어요. 티칭 그래머. 오늘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그 아티클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티클은 그만큼 중요한 아티클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거 하게 될 거고요. 수업 시간에는 제가 다른 원서 교재 했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자료로 하고, 여러분이 형성평가로 집에 와서 풀어보시고 하면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교재를 보지는 않을 겁니다. 자료로 교재를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이제 형성평가를 풀거나 다시 한번 그 자료를 보게 될 때 이제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오늘 드린 그 자료를 보시면, 애플 원서 읽기를 통하여 연결론 만점에 도전한다. 저도 좀 이런 거 조금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만점을 받으셔야지 많이 합격을 하실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널널한 점수로 우리가 뭐 1차의 합격에도 또 2차 때문에 안 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1차에 조금 넉넉한 점수로 합격을 하셔야 2차를 준비해서 좀 무사하게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넉넉한 점수를 받기 위해서 영어로 만점에 도전해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업은 매주 목요일 9시에서 12시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중간에 7월 27일 날 하루 휴강이 있기 때문에 그 주가 이제 휴강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간에는 그동안 앞서서 했던 거 한번 또 정리하시고 또 다른 뭐 문제도 또 풀어보시고 하시는 시간으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1주차 오늘 이언어 습득 영역, 그 다음에 말하기 지도, 읽기 지도, 그 다음에 이제 쓰기 문법, 그 다음에 수업 활동 통합 수업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영역씩 매주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챕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그 다음 페이지, 자료의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바로 이 제가 애플 교재 1 챕터 1에서부터 챕터 40까지를 쭉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쭉 보시면 챕터 1은 메서덜러지의 기본에 대한 거. 그래서 어떤 영어 교수법, 교육 원리에 대한 거. 그죠? 그래서 우리 이번은 아니지만 바로 3년 전인가요? 문제 나왔던 월드 잉글리시스가 바로 이렇게 제목으로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사실 애플 교재가 어떤 최신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예를 또 하나 들면 가든 패스 같은 경우가 이 애플 교재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든 패스 테크닉 같은 것은 이제 TVP나 PLLT에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교에서 그냥 대학교 졸업한 선생님들이 가든 패스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런 선생님도 있었는데 실제 그게 임용 문제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좀 애플 교재가 가장 최신의 아티클이라고 하는 거는 책보다는 훨씬 더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티클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최신의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닝은 이제 2개 영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아카데믹 리스닝에 대한 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스피킹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스피킹의 내용들 그 다음에 리딩 그래서 리딩은 어떤 랭귀지 리트러시에 대한 그래서 제가 요즘 그 기입형에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민다라고 하면 리트러시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어떤 우리가 리트러시를 기르기 위한 거 그래서 리트러시가 단순하게 이렇게 랭귀지 항상 그 앞에 멋먼 리트러시 이렇게 붙이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그 컴퓨터를 잘 활용하는 걸 또 디지털 리트러시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리트러시에서 어떤 그런 걸 읽을 줄 아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ngage second language readers, academic purposes를 위한 reading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writing도 우리 writing의 또 mechanics도 얼마 전에 그 기입형 답으로 나왔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제목만 해서도 벌써 몇 개가 그 기입형 문제로 나왔었다라는 것을 바로바로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writing에서는 또 가장 기초가 이제 mechanics가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writing에서의 문법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이게 바로 이 어딨죠? 티칭 그래마 이 17 챕터 17 티칭 그래마 라슨 프리맨이 쓴 게 이전 버전이나 지금 버전이나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그 아티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아티클이다. 그래서 우리가 폼 미닝 맵 아니 뭐죠? 폼 미닝 유스라고 말하는 그 그래마 티칭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큰 그래마 뭐 리튼 그래마의 차이. 우리가 보통 그래마다 그러면 리튼 그래마를 일반적으로 말하죠. 그런데 이제 어떤 스포큰 그래마의 특성들, 그죠?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보캐블러리 학습에 대한 거. 또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게 라지 스케일, 그러니까 대규모 평가를 할 때, 또 클래스룸 평가를 할 때 어떤 차이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차이점들. 그 다음에 교사에 대한 영역이라고 해서 우리 바로 교사가 가르쳐야 되는 어떤 그 스킬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툴즈 앤 테크닉스가 바로 여기서는 IRE와 IRF, 디스플레이 레퍼런셜, 인덕티브, 디덕티브 이러한 어떤 스킬에 대한 구분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슨 플래닝, 그다음에 교재에 대한 거, 그다음에 컬처와 프래그매틱스
이 컬처 프래그매틱스에 대한 내용은 뭐 우리가 계속해서 컬처와 연관되는 문제들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테크놀로지. 언어 교육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영역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는 것도 동시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터그레이티드 어프로치가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랭귀지를 가르칠 때 디스코스를 통해서, 디스코스 안에서 또 컨텐트 베이스나 이머전 수업을 통해서 역시 인터그레이티드로 가르칠 수 있고, 그 다음에 태스크 베이스도 마찬가지고,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는 이제 컨텐트 베이스의 한 영역이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영어를 단순하게 제너럴 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아카데미를 위한 거 아니면 어떤 직업군을 위한 거, 이러한 영어가 특별히 따로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학에 대한 이야기, 또 스쿨 베이스드 바이링구얼 에듀케이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학습자에 집중, 그 다음에 교사에 집중하는 영역이 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학습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모티베이션. 우리 영어 교육률에서 모티베이션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교육학에 비해서 영어 교육학에서의 문제는 좀 정서적인 것보다는 인지적인, 커그니티브적인 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티베이션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얼마 만에 한 번씩은 사실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intrinsic, extrinsic, 또 integrative, instrumental, 이러한 어떤 다양한 모티베이션의 종류들도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래터지와 스타일즈, 어떤 개인의 인디비주얼 디퍼런스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영 러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애덜트 러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의 입장에서 보시면 넌 네이티브 교사의 어떤 장점과 차이점들 뭐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액션 리서치가 우리 이번 올해 문제에 나왔었던 거죠. 올해 기입형에. 그래서 클래스룸 리서치, 티처 리서치, 액션 리서치 다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제목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이 자료에다가 이 제목하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쭉 붙여놨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오며 가며 이 제목만 한 번만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보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이 중에 하나는 정말 건질 수 있을 정도로 좀, 왜냐면 우리가 뭔가를 기입형에서 특히 뭔가 생각이 나려고 하면 계속 읽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끌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눈으로도 보고 말로도 읽어보고 생각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제목 보면서 좀 더 궁금하다라고 하면 이런 데서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 뭐 이런 것도 한번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들어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챕터 3의 Principles of Instructed Second Language Learn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바로 이제 처음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전체적으로, 그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영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원리들을 쭉 놓고서 나의 교육, 나의 어떤 잉글리시 티칭이 얼마만큼 잘 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여기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수행하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티칭을 평가해 보라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르칠 때의 그 원리들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또 자주 나오는 것만 조금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잉글리시 티칭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어떻게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임플리시트하게 가르칠 것인지, 또 익스플리시트하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 구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임플리시트한 티칭과 익스플리시트한 티칭, 즉 임플리시트한 티칭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미닝을 중심으로 해서, 익스플리시트한 티칭은 폼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리시트한 티칭으로, 익스플리시트한 티칭으로, 미닝을 중심으로, 또 폼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 임플리시트하다라는 것은 학습자에게 폼을 설명하거나 그 룰을 제공한다라기보다는 어떻게 학습자가 스스로 디스커버리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익스플리시트 티칭은
교사의 입장에서 explanation을 하고 또 corrective feedback을 제공하고. 그래서 이렇게 implicit한 teaching은 뭐를 중심으로 해서 가르친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플루언시를 위해서. 그래서 플루언트한 랭귀지를 습득할 수 있도록. 반면에 explicit는 accurate한 accuracy를 위한 랭귀지 티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장 크게는 implicit와 explicit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focus on meaning을 하는지 form을 하는지 학습자 중심인지 교사 중심인지 또 학습자가 직접 디스커버리 할 수 있도록 하는지 아니면 선생님이 설명을 해서 corrective feedback으로 나가도록 하는지 fluency가 중심인지 accuracy가 중심인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다 잘 실천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어떤 지금 교수 방법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잘하고 있다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수업이 어떠한 수업이 돼야 된다? 바로 인터그레이티드한 스킬즈를 만들어갈 수 있는 수업이 돼야 된다. 인터그레이티드한 스킬즈라고 하는 것은 인풋과 아웃풋을 모두 시행하는 그런 수업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이다라고 하는 것은 익스텐시브한 인풋, 컴프리헨서블한 익스텐시브한 컴프리헨서블한 인풋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웃풋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프로덕션을 한다라는 것인데 이 프로덕션은 미닝 니고시에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어떤 인터그레이티드 스킬즈를 가르치는 여러 가지 교수 방법이 활용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어떤 교수 원리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인풋만 주고 끝나거나 아니면 아웃풋만 연습하는 오디오 링규얼 방법이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인풋과 아웃풋이 함께 인터그레이티드 되는 이러한 방법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하고 났으면 또 하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어세스먼트예요. 우리가 어세스먼트를 교육을 잘 했으면 또 그에 맞는 어세스먼트를 해야 되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수업을 아주 잘했어. 수업은 막 커뮤니커티브하고 학생들에게 임플리시트한 커뮤니커티브한 인풋도 주고 잘했는데 평가는 갑자기 옛날에 뭐 그래마 뭐 찍기 뭐 프로나운세이션 찍기 이런 만약에 문제만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습자들이 어떻게 돼요? 네거티브 워십에게 돼서 수업 시간에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평가는 이러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달달 외우면 돼.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또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평가를 우리가 크게는 selected response와 constructed response 로 크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selected response는 일반적으로 이제 multiple choice에 그야말로 찍는 거죠. 선택하는 것이고 constructed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답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응답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constructed response가 어떤 커뮤니커티브한 태스크를 측정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쓰인다라고도 뭐 동시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기본적인 implicit, explicit, meaning, form, 또 fluency, accuracy, 그 다음에 나아가서 integrated skills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어세스먼트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 이러한 것들이 모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원리에 해당되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표에 있는 대로 그대로 보시면 처음에 formulaic expressions와 rule based confidence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formulaic expressions는 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formulaic expressions는 렉시컬 어프로치에서 플루언시를 위한 수업
그 다음에 룰 베이스드는 포커스 온 폼즈에서 애큐러시를 위한 수업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렉시컬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포뮬라를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즉 그 말은 뭐 이 포뮬라를 가르친다라는 게 뭐예요? 청크.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컬로케이션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그냥 워드 바이 워드로 단어 하나하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묶음으로 on the other hand의 뜻, excuse me의 뜻 뭐 이런 식으로 포뮬릭을 가르치니까 무엇이 높아질 수 있다? 바로 학습자들의 플루언시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커스 온 미닝에서는 시멘틱 미닝과 프래그매틱 미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의미적으로 아니면 프래그매틱 미닝이다라고 하는 거는 컨텍스트 안에서의 미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단어를 이 컨텍스트에 썼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은 곧 이제 스피치 액트하고 연결된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단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것은 나에게 뭘 전달해 달라는 일로큐셔너리의 미닝을 갖고 있다. It's hot here 그러면은 에어컨 좀 켜달라는 그러한 일로큐셔너리 미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스피치 액트로 연결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커스 온 폼을 가르칠 때의 방법들 이게 교수 방법이 되는 거죠. 인덕티브식으로 할래? 디덕티브로 할래? 스트럭처 베이스 태스크를 이용하거나 CR 태스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커렉티브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또 인풋과 아웃풋 이게 바로 이제 인터그레이티드 스킬즈를 가르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인터그레이티드 스킬즈를 가르치기 위해서 컴프리헨서블 익스텐시브 인풋과 프로덕션 이 프로덕션은 곧 오토마타이즈하는 난리지로 오토마타이즈하는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프로덕션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만들고자 할 때 예를 들어 how are you doing을 하는데 how는 의문사니까 아하고 you가 바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토마타이즈해서 how are you doing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임플리시트와 익스플리시트 날리지로 또 분류할 수 있죠. 그래서 임플리시트는 이렇게 프로시저럴 언컨셔스로, 익스플리시트는 디클러러티브 메탈링규얼 익스플러네이션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고 인터랙션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이 두 가지 이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커그니티브적인 이론과 소시오 컬처럴 이론. 여러분 우리 기출 문제에서 2013년에 나왔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논술 문제에서 꽤 컸던 문제에서 지태라는 학생이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s를 붙인다라는 것에 대한 지식은 즉 그것에 대한 디클러러티브한 지식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을 어떻게 실제로 문장에 사용할 때마다 계속 s를 빠뜨려. 그래서 이 학생의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할래? 그거를 커그니티브적으로 그리고 소셜 컬처럴적으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게 이러한 인터랙션에서 나온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 디퍼런스는 스튜던트의 애프티튜드와 모티베이션을 이제 고려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평가에서는 네, 조금 더 이렇게 분류해서 메탈링귀스틱 저지먼트, 셀렉티드 리스폰스 이거는 이제 컨트롤드한 프로덕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컨스트레인드와 프리 컨스트럭티드는 프리 프로덕션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서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거는 뭐라 그러죠? 그 외에 이제 어떤 원리들에서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컬래버러티브 토크예요. 그래서 컬래버러티브 토크는 어떤 학습자들이 링귀스틱 프로블럼즈를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디스커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컬래버러티브 토크가 대표적인 소셜 컨스트럭티비스트 사회적 구성주의의 교수 방법이에요. 컬래버러티브 토크 아니면 우리가 컬래버러티브 다이얼로그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사회적 구성주의. 그러니까는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지식을 만들어 가는데 사회 안에서 만든다라는 게 사회적 구성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나 혼자서 지식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내 짝과 내 그룹과 내 학급 친구들과 함께 어떤 새로운 지식을 구성해 간다. 그게 바로 컬래버러티브 토크에서 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본문에 들어가면 처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네, 바로 experience가 나와요. 여러분들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 principles of instructed second language learning의 이제 시작이 experience로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애플 모든 아티클을 이 프리만이 다시 이렇게 에디팅을 한 거거든요. 그거를 다 이렇게 조성을 했어요. 익스피리언스가 처음에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이론이 나오고 그다음에 뒤에 클래스룸 애플리케이션, 교실 적용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애플 교재가 우리 그 영어 교육론 우리 임용하고 딱 떨어지게 잘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경험이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론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교실 적용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딱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문제를 내기도 조금 좋고 그걸 이렇게 딱 보면 아, 이런 문제가 나올 만하다. 이걸 왜냐면 그냥 이론책만 보면 문제 내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론만 우리가 내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뭔가 익스피리언스로 시작을 하면서 지금 왜 이 프린서플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보시면 익스피리언스에서 지금 인포메이션 갭 태스크, 즉 스파터 디퍼런스에 대한 네, 그 이제 활동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저 글씨가 좀 작은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인포메이션 갭 태스크의 예시예요. To work together in pairs to identify the changes evident in two pictures of the same location 100 years apart. 그래서 두 친구가 지금 짝이 둘이 이렇게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 친구는 100년 전 도시, 예를 들어 서울에 예를 들어 노량진이라고 한번 해보죠. 노량진의 100년 전 모습, 그 다음에 노량진의 100년 후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너 그림에는 뭐 있어? 내 그림에는 뭐 있어?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 노량진은 100년 전도 안 가요. 그죠? 뭐 한 10년 전만 해도 엄청 차이가 날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제 기억으로 한 10년 전만 해도요. 여기가 다 육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건널 때마다 육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한 번은 육교 건너기가 너무 싫어갖고 그 옆에 살짝 건너다가 경찰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는 갑자기 제가 딱 건넜는데 사이렌 소리가 어디서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럴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누가 길 건너는 사람한테 사이렌까지 울리나 싶어갖고 막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그 경찰분이 정말 막 부르는 거예요. 막 여기 막 이래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건너시면 안 되죠. 그래갖고 막 눈앞이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있었더니 그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이거 큰일 났다 이러는데 막 그분이 그 분홍색 제가 그래서 그 분홍색 시트지도 계속 갖고 있었는데 분홍색 시트지를 딱 꺼내더니 거기다 이름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어디에서 건넜다 막 이런 걸 적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랬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눈앞이 다 아찔한데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 이제 경찰분이 막 이렇게 딱 이렇게 하더니 이번엔 어쨌든 초범이니까 벌금은 안 내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 벌금은 안 내게 해주지만 다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뭐를 해야 되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그러는 거여서 그래서 갑자기 그 순간 이분이 나한테 약간은 조금 농담을 하시나 약간 이런 느낌이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그분이 마음이 좀 풀린 듯한 느낌. 그래서 찬스다 생각하고 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냥 웃으면서 어쨌든 두 번째 또 걸리면 이제 그때는 벌금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분홍색 시트지를 받아갖고 정말 다시는 그 거리를 함부로 나다니지 않고 이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딱 생각했던 게 한때 왜 이렇게 거리에서 피켓 들고 뭐 무단횡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벌금 내지 않는 대신 혹시 그거를 하라고 할래나 그래서 노량진에서 이게 무슨 낭패냐 난 이제 뭐 그냥 교육이고 뭐고 정말 여길 떠나야 되나 보다 하는 그런 순간이 사실 있었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 분홍색 시트지가 다 이렇게 막 색깔이 바를 정도로 오랫동안 어디 가방 속에다 넣고 있었어요. 그걸 계속 상기하기 위해서. 근데 뭐 그다음에 이제 조금 없어졌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노량진의 10년 전과 지금
뭐 100년 전이라고 하면 진짜 어떻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랐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이제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 여기에는 뭐 육교가 있는데 여기 육교가 없다. 여기 은행이 있는데 뭐 수산시장이 얼로 옮겨갔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인포메이션 갭 태스크, 즉 스팟 더 디퍼런시스 활동이다. 그 다음에 negotiation of meaning that occurs when a communication problem arises.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communication problem이 일어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language problem이 아니라 communication problem이 일어났을 때 meaning negotiation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시가 바로 example 1과 2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example 1과 2를 보면은 S1이 on the left, I can see lamppost. lamppost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pardon? what? 뭐라고? 라고 하면서 뭘 해요? clarification request라는 피드백을 쓴다라는 것이죠. IM이 아니라요. lam이에요. lam, sorry. lamppost. 그러니까 다시 잘못 알아듣고 name post라고요. 그러니까 clarification request로 다시 lamp post, post, LA 그러니까는 clarification request로 다시 LAM이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lamppost successfully resolved. lampost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앞에서 처음에 S1이 말하고자 했었던 lampost를 S2가 lampost를 알아듣는 successfully resolve 됐고, example 2는 S3와 S4의 레벨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S3는 and can you see electronic line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S4는 roads라고 하면서 confirmation check. 너 로드를 말했구나. 이렇게 컨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o 아니라고 하면서 다시 no 하면서, 여기서는 우리가 말할 때 S3와 S4의 레벨이 많이 다르고 S4는 컨퍼메이션 체크를 통했지만 결국은 리졸브도 되지 못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xample 1과 2를 보면 S1과 S2가 high level of mutuality, 그러니까 어떤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계속 같은 레벨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S2는 clarification request에 피드백을 하고 있고, 반면에 example 2에서 S3는 도미넌트한 롤을 S3가 하고 있고, S4는 그냥 패시브한 롤로. 그래서 둘의 레벨의 차이가 많다라는 거. 그리고 S4는 컨퍼메이션 체크를 한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약간 물론 좀 단순하긴 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 딱 나올 만한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미닝 니고시에이션이 일어나고 뭐 하신지 아이덴티파이 하고 왜 그런지 서술하시고, 그러면 이게 이대로 이렇게 쓰여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익스피리언스가 우리 실제로 학교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떤 활동에는 바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프린서플,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 4번, 8번, 9번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와 같이 implicit knowledge, 그러니까는 즉 이 인포메이션 갭 태스크는 임플리스트 날리지 어디에서도 문법을 가르치고자 하는 활동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리스트 날리지를 만들어가는 인시덴틀 에코지션이 일어나는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린시플 8번은 인터랙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인터랙션은 meaning negotiation. 그래서 서로가 물론 차이가 있거나 차이가 없거나 하지만 인포메이션 갭에 인터랙션이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negotiation of meaning. 사실 영어 교육론에서 인터랙션과 negotiation meaning은 거의 동의어다라고 보셔도 무방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영어 교육에서 인터랙션이라고 하면 조금 제너럴한 의미잖아요. 근데 그것을 영어 교육론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meaning negotiation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rinciple 8번은 two pairs of learners reacted very differently to the task. 학습자들 간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학생이 태스크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프린서플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프린서플 한번 다 같이 볼게요. Instruction needs to ensure that learners develop both rich repertoire of formulaic expressions and a rule-based competence. 그래서 수업에서 무엇이 필요하다? formulaic expression을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rule-based competence를 가르치는 수업도 필요하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수업에 rule-based의 수업도 또 formulaic expression을 가르치기 위한 수업도 모두가 다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별표의 처음에 formulaic expressions for fluency and immediate functional needs. 즉 lexical approach는 language is grammaticalized lexis, not lexicalized grammar. 그래서 이거는 바로 lexical approach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그 예시가 우리 한번 그 기출문제 한번 쓰였던 적도 있어요. language는 뭐다? grammaticalized lexis다. 이것은 누가 주장하는 거다? 바로 렉시컬 어프로치에서 주장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렉시스가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언어의 중심은 렉시스다. 그 렉시스의 중심은 바로 뭐다? 포뮬릭 익스프레션이다. 포뮬릭 익스프레션은 왜 하는가? 플루언시를 위한 것이다. 그 근거에는 무엇이 있는가? 네이티브 스피커도 그렇게 하더라예요. 그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렉시컬 어프로치의 핵심은 네이티브 스피커들도 어떤 표현을 할 때마다 새롭게 언어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세트를 그냥 쓰더라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on the other hand 할 때 또 다른 한편으로 할 때 어떤 생각을 해서 또 다른 뭐 한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on the other hand를 하나의 세트로 생각하는 거지 on the other 다음에 뭐 그러면 hand는 되는데 왜 foot은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렉시컬 어프로치에서 이야기하는 이 포뮬라로 된 표현이 이 언어 학습자에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라직이 거기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on the other hand는 되는데 왜 on the other foot은 안 됩니까?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몰라. 없어. 그런 이유가. 그냥 쓰는 거야. 어떤 관습적으로 쓰는 말이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암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렉시컬 어프로치가 이야기하는 의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렉시컬 어프로치에서의 포뮬릭 익스프레션즈를 많이 암기한다라는 것은 바로 플루언시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포뮬릭 익스프레션즈를 또 다른 표현으로 포뮬릭 청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바로 이렇게 묶음으로 됐다라는 의미에서 청크죠. 그러니까는 워드 바이 워드, 단어 하나씩이 아니라 이렇게 청크, 모음으로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크의 종류는 뭐 What's the time? I don't know. Can I have a?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포뮬릭 청크로 쓰인다라는 것이죠. I am sorry. 뭐 이런 것들, 그죠? Are a part of native speakers' linguistic repertoire and are also important for second language learners. 그래서 이 렉시컬 어프로치의 기원은 모국어 학습자가 쓰는 모국어 학습자라기보다도 모국어 스피커들이 하는 언어를 우리도 쓸 수 있다. 이게가 바로 렉시컬 어프로치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렉시컬 어프로치를 더 큰 어프로치 차원으로 보면 어디에 해당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Comprehension based approach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Comprehension based approach에는 Natural approach, TPR 그리고 렉시컬 어프로치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comprehension approach라고 하는 거는 또 더 위로 올라가면 크라셴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라셴이 comprehensible input을 많이 받으면 아웃풋은 자연스럽게 나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Natural approach, TPR, 렉시컬 어프로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죠? 네. 그래서 바로 포뮬릭 청크라는 거를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나의 어떤 그 언어군에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유창한 마치 네이티브 같은 그러한 스피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second language proficiency however 그런데 also requires that learners develop a rule based competence도 동시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Consisting of knowledge of specific grammatical rules in order to understand and produce novel utterances of greater complexity and accuracy.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항상 암기되어 있는 그것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accuracy하게 가기 위해서는 rule based competence가 필요하다. There is now widespread acceptance of the importance played by formulaic expressions in language use. Advances in corpus linguistics have made it possible to identify formulaic sequences in specific language registers and testify to their frequent use. 여기서 바로 이 레지스터와 frequent use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코퍼스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레지스터는 바로 어떤 포멀러티에 대한 이야기 어디에서 사용이 되나 그죠? 포멀러티.
우리가 레지스터, 포멀러티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코퍼스 안에서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단어를 찾았어. 예를 들어 extent라는 단어를 찾았어. 근데 그 extent라는 단어의 쓰임을 보니까 주로 어디에서 쓰이더라? formal writing에서 쓰이더라. 그럼 그 단어가 주로 이렇게 formal하게 쓰이는구나. 우리 기출에 나왔었던 거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shed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shed. shed라는 단어를 주로 보니까 어디에 쓰이더라? 저널리즘에, 포멀한 리튼 글에 쓰이고 에브리데이 랭귀지에는 get rid of를 그 대신으로 쓰더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얼마나 frequent하게 이 단어가 사용되는가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래서 formally expressions may also serve as a basis for the later development of rule-based competence. 먼저 formally expressions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rule-based competence로 발전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교육론에서의 어떤 주 이론은 먼저 whole을 공부하는 거예요. excuse me를 그냥 whole로서 내가 이거는 신뢰합니다의 뜻으로 쓰이는 거야를 미리 아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excuse me를 나중에 룰로 분석하는 거예요. excuse는 동사이고 me는 목적격의 주격 목적격이고 뭐 이렇게 말하는 주어 뭐라죠? 목적격? 인칭 목적격? 아무튼 뭐 목적격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나중에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처럼 내가 excuse를 쓰기 위해서는 excuse라는 어떤 동사를 쓰고 me를 더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반대로 그죠? excuse를 통으로 먼저 내가 기억을 해서 쓴 다음에 excuse me가 어떠한 식으로 룰이 만들어졌는지 룰 컨피던스를 발전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드 앨리스라는 학자가 96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대. has suggested that learners bootstrapped their way to grammar by first internalizing and then analyzing fixed sequences into their component parts. 이게 바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학습자들이 bootstrap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마를 처음에는 internalizing하고 그 다음에는 analyzing하고 그래서 바로 internalizing을 먼저 한 다음에 analyzing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excuse를 충분히 나의 것으로 쓸 수 있도록 한 후에 그 다음에 excuse는 동사, me는 목적격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나중에 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영어 교육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리 첫 번째는 formulaic expressions도 필요하고 동시에 formulaic expressions와 함께 rule based competence를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principle 2를 한번 볼게요. principle 2는 한번 읽어볼게요. Instruction needs to ensure that learners focus predominantly on meaning. 수업은 우선 뭐가 중요하다? 미닝에 전적으로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닝에. 그래서 그 미닝을 크게 여기서는 semantic meaning과 pragmatic meaning으로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 두 가지의 예시를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can이라는 조동사가 있어요. can을 semantic, 의미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ability, 능력을 말해요. I can swim 하면은 이 사람이 수영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능력을 말할 때 can을 쓴다라는 것이고 pragmatic meaning적으로 보면 can you pass the salt 하면은 그 can you pass the salt가 어떤 의미로 너 나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 나에게 던질 수 있어? 이런 능력이 아니라 request, 요청하는 의미로 can을 쓴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pragmatic meaning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can you pass the salt의 의미를 뭐 정말 너의 능력만 물어봐서 너 이거 던질 수 있어? 라고 물어봐서 응. 아니면 아니 못 던져 이렇게 말해서 그걸로만 끝나는 사람은 사실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요청이기 때문에 그냥 can you pass the salt라는 말만 들어도 뭐 here you are 하면서 이렇게 전달해 주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어렸을 때 그 친구네 집에 이렇게 전화를 하면 이제 그 친구 아빠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제가 그 친구가 정화해요. 정화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빠가 좀 장난을 좋아하세요. 그래갖고
처음에, 정한의 집이죠? 그러면, 네, 맞았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보통은, 뭐, 정한의 집이죠? 그러면, 응, 그래, 잠깐만 하면서 이제 정한을 바꿔주든지, 아니, 정한 없어. 이렇게 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그 아빠는 정한의 집이죠? 그러면, 네, 맞았습니다. 그러고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한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정한야! 이렇게 하고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바로, 뭐, 그 아빠는 당연히 장난으로 하신 거지만, 프래그매틱 미닝적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어빌러티 그냥 시멘틱 미닝으로만 본 거죠. 이게 정한의 집 맞냐 아니냐 이런 시멘틱 미닝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can you pass the salt의 의미를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의 프래그매틱 미닝으로 봤을 때는 이거 전달해 줄 수 있어요라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내가 어떤 일로큐셔너리의 어떤 그 스피치 액트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활동까지를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the opportunity to focus on pragmatic meaning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pragmatic meaning에 집중해야 되는지. Learners should understand and produce messages in the context of actual acts of communication.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어떤 메시지를 이해하고 프로듀스하는 거는 컨텍스트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제적인 컨텍스트가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의미에서 프래그매틱 미닝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프래그매틱 미닝을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트루 플루언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플루언시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트루 플루언시 가 가능하게 위해서는 바로 이런 프래그매틱 미닝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도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바로 그때는 소셜 linguistic failure라는 표현으로 우리 연교론 문제에 나왔었는데 social linguistic failure가 언제 일어났었냐면은 너무 예쁘다라고 했는데 그 non-native 친구가 I don't think so 그랬어요. I don't think so. 나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는 그 네이티브 친구가 뭐야 이거 이러면서 그냥 가버렸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못한 게 뭐다? social linguistic failure. 왜? 그 친구가 말하는 것에 스피치 액트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바로 2015년에 나왔던 기입형의 스피치 액트와 소셜 링귀스틱 두 개가 답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말이죠. 그래서 프래그매틱 미닝을 잘 이해하면은 컨텍스트 안에서 또 트루 플루언시를 달성할 수 있다. 또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프래그매틱 미닝의 활동을 한다라는 것은 모티베이션을 높여주는 intrinsically motivate. 그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실제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intrinsically motivating한 활동이 된다. 그래서 컨텍스트적으로 플루언시를 높이기 위해서 또 모티베이팅을 높이는 방법으로 바로 프래그매틱 미닝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깐 쉬고 그 다음에 3번 나갈게요.